치매와 연관돼서 처방되는 모든 약물을 포함해서 정신과 영역의 약물 전체를 다 포함해서 일정 부분의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투약을 할 때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면서 약물 처방에 대한 구성을 바꾼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당의 선생님 얼굴을 만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대기해야 되고 만나는 시간도 고작 몇 분밖에 할애가 안 되죠. 안녕하세요. 닥터진진의 치매 이야기의 번외편 박 원장의 뻔하지 않은 의학 토크, 좀 빠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다른 게 아니고 많이들 쓰시는 약들입니다. 보통 정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시면 도네페질 계열의 약물인 아리셉트 계열 약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는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는데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냥 전부 다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다 보니 상당히 비싸게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그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가 지금 치매 환자신데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 초기로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정서장애 증상이 좀 있으셔서 정신과 쪽 약을 좀 받아서 쓰시면서 소위 뇌영양제라고 하는 글리아티닌, 되게 유명하죠. 콜린 알포세리티 계열의 약물입니다. 뇌영양제라고 보통 신경과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이거 뇌영양제예요 라면서 처방해주는 약이에요. 이 약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신과 쪽 약물을 쓰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약물들을 쓰는 게 맞으시는 건지, 왜냐면 정신과 쪽 약물만 해도 한 3가지 정도 쓰시고 계시는 환자이시다 보니 이거 지금 뇌영양제로 처방을 하나 받아왔는데 이걸 계속 같이 써도 되는 약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질문은 처방을 해주신 선생님께 하거나 또는 처방해준 선생님께 질문하지를 못했으면 다른 선생님께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한의사에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의사들이 대학교 다닐 때 양방 양리학, 병리학, 생리학, 해부학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무래도 다양한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거의 99%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양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양반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리아티민으로 보통 불리고 있는 콜린 알포세리티 계열의 약물, 이게 사실은 도네페질과 타겟은 동일합니다. 이 콜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 간의 대사에 관여되는 약물인데, 그래서 콜린을 어쨌든 간에 더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또는 가급적이면 증가시키려고 하는 건데,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도네페질하고는. 보통 이거 뇌영양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은 영양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처럼 먹으면 튼튼해지는 거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뇌영양제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뇌가 튼튼해지는 거, 뇌가 건강해진다고 보통 생각하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린 알포세리틱 성분의 약물들, 말씀드린 글리아티민이 대표적인 약물인데 뇌 영양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치매와 연관돼서 처방되는 모든 약물을 포함해서 정신과 영역의 약물 전체를 다 포함해서 뇌 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약물들은 일정 부분의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투약을 할 때는 이 환자에게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를 분명히 판단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면서 약물 처방에 대한 구성을 바꾼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쪽 약이 부작용도 많고 약을 써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막 어떨 때는 잠을 아예 깨지를 못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선망처럼 막 일치에 맞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여기다가 뇌 영양제라 그래가지고 받아오긴 하는데 이것도 치매 쓰는 약이라는데 이것도 같이 써도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걱정이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와 관련된 약이든 뇌의 정서적인 약물
약물을 왜 쓰느냐? 목적하는 바가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을 부작용이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약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목적하는 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런 약물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수면제를 쓰는데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 근데 수면제를 써서 잠도 못 자는 건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똑같은데 환자가 막 이제 세데이션 돼가지고 축 늘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힘이 없어. 약을 먹기 전보다. 근데 잠도 못 자. 그럼 이 약을 쓰는 게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소위 내영양제라고 처방되고 있는 사실은 전혀 영양제가 아닌 그 약물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했을 때 일단 부작용 여부만 없으면 일단은 써도 됩니다. 되긴. 근데 부작용이 뭐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소화기 계통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장애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약물을 먹고 내 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거나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일단은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부작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거냐 말 거냐, 양을 줄일 거냐 뭐 어쩔 거냐라는 판단은 그 담당의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당의 선생님을 얼굴을 만나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대기해야 되고 만나는 시간도 고작 몇 분밖에 할애가 안 되죠. 선생님들이 그걸 제대로 해주실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사례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으로 이루어진 소위 내영양제로 불리는 상품명 글리아티민의 경우는 만약 그 약을 복용을 했는데 인지기능이나 기억력 같은 데 개선이 사실 실제로 거의 없거나 또는 환자에게 미약하나마 어떤 부작용이 새롭게 생기거나 있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악화되는 것 같으면 특별하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글리아티민, 콜린 알포세레이트 계열의 이 글리아티민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 뇌영양제, 소위 뇌영양제는 작년에 심평원에서 급여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효과가 특별하게 없는 약물로 판단이 되어져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으로는 더 이상 이 약물을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심평원에서 급여 축소가 일어났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약의 임상적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런 결론이라고 보시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환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자분들도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뇌영양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영양제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례자분들의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분들의 여러 가지 실제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의문점이나 또는 고민들을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쪼록 우리 가족분들과 환자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